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패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정두원 전 의원 옆자리에 한 분을 또 특별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요즘 현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고견을 저희가 여쭙고자 더불어민주당의 서가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좀 평소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 화기애애한 이런 토크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이 좀 많아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두원 전 의원께 이거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진실게임 비슷한 게 하나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전 지사가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을 타지는 적이 있다. 아니다.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던데 의원님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정명국 전 대표하고 대화를 그렇게 나눴대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정명국 책에 그렇게 썼을 정도면 없는 말을 썼겠어요. 대화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준표 전 지사가 직접 정병국 전 그렇죠. 대표하고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럼요. 소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소상히는 제가 모르지만은 하여간 입당을 할 의사를 밝혔었죠. 그 측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가 직접 예.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전화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로? 네. 예. 근데 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자기가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 그때 정병국 전 대표는 뭐라고 했대요? 입당 타진 했을까요? 그때요, 언제, 얼마든지. 어서 오시라. 예. 그러면 홍준표 전 지사가 말을 꺼내고 그냥 본인이 꺼낸 말을 걷어들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때 무죄가 나고 2심에서 이제 입장이 달라지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역시 결정적인 계기는 법원 판결이었군요. 무죄 판결.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다? 예, 그렇겠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 진실인,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옛날에도 그 양반 정치 데뷔할 때. YS 시절이죠? 예. 예. 그때 이름 들어보시는지 몰라. 꼬마민주당이라고. 예. 그때 꼬마민주당에 사실 들어오겠다고 거의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YS 전화 한 통 받고 가버렸죠. 그분이 급 변침에 능하시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랬었어요? 예, 본인은 직접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데 왜 홍준표 전 지사는 그런데 그렇게 펄쩍 뛰실까요? 펄쩍 뛸만 하죠. 왜요? 대선 후보까지 지냈으니까 그쪽 당에서. 더 이상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그럼 정병국 전 대표에게 직접 확인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팩트다. 입당 타진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측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테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이 정두원 전 의원께 먼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는데요.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격하지 않죠. 어떤 점에서요? 글쎄 이제 국방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조상무라 그러잖아요.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이 중에서 제일 민심이 안 좋은 게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지수도 많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질이 안 좋다 그럴까? 어떤 점에서 질이 안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사람 다 공통적인 게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자기 일하고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게 문제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산비리라 그러면은 굉장히 발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국민들이. 그래요? 자, 서가본 전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혹은 많죠. 의혹은 지난 강경화 장관 때도 그랬고 후보들마다 의혹 그야말로 20가지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근데 청문회에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많던 백화점 같았던 그 의혹들이 사실 다 묵은이 대부분이었고 몇 가지씩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송 내정자도 오늘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비교적 그 의혹들이 좀 그래도 그게 저거였구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방산비리
관련돼서 뭐 특혜 받았던 월급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펌으로부터 자문료. 월 자문료. 3천. 자문료. 네. 제가 생각해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게 결국 무기를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잠수함이나 뭐 기타 우리 무기를 파는데 자문을 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이익인데 그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액수만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실제로 제가 언론인들 몇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톡 깨놓고 얘기해서 한민구 장관하고 지금 송 내정자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오, 예. 이구동성으로 그러던데요. 한민구보다 훨씬 장관으로서 낫겠지요. 송영무 후보자가? 예. 그런 의견들이, 세 사람. 언론인 3명한테. 현직 국회 출입하는. 네. 언론인들한테 제가 좀 확인한 거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국방위 보좌진들한테 좀 물었어요. 개혁으로 보면은, 국방개혁으로 보면은 그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실제로 해작사를 지내서 해군 작전사령부죠. 그렇죠. 작전사를 부산으로 옮겼죠, 진에서. 그게 사실 수건 사업이었고 10년 넘게 그거를 하려는데 결국 기득권에 밀려서 못했는데 과감하게 옮겼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사실 해군의 가장 이 특권 세력이라고 하는 기무사 헌병대 그거를 인사를 통해서 순환보직으로 바꿔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네네. 그 반발이 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정도 강단을 가지고 그 정도 참모총장이 성과를 낸, 사람이 있었느냐. 그것도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말기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국방개혁의 마인드나 실행력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몇 가지의 이 의혹들과 결국 가장 큰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국방개혁 아니겠습니까? 국방개혁의 핵심이 이제 방산비리기도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니냐. 예, 우리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정두원 전 의원님, 서가본 전 의원께서 강하게 반박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전에 두 사람이 갔잖아요.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한 사람은 왜 갑자기 전쟁을 한다는 거고 한 사람은 전쟁을 안 한다는 역사 토크로 가, 역사 토크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사러 보는 거죠. 저도 그럴지 모르고. 그런데 어느 분이 동인이고 어느 분이 서인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이 안 좋은데 예.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는 민심이 꺾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정도로 낙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는데 지금 이 조상무 세 정도면 이미 낙마했죠, 과거에. 그 불통이었던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도 낙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걸 좀. 그러면 서가본 전 의원께서 지금 강하게 이제 강조하신 게 이제 국방개혁의 적임자로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인데 그 점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해작사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예. 근데 이 양반이 그 총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세속적이다? 네.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어휘 선택이 좀 약간 묘한데. 네. 다른 어휘로 바꾼다면 어떤 걸까요? 세속적이다를.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잘 안 되고. 돈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겁니까? 선공후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돌파력은 모르겠으나 국방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뭐 자기 정당성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시네요. 결국 그 공직에 적합하느냐가 이제 개혁도 포함되는데 네. 이분은 너무 위장 전입, 셀프 무공훈장 수요 의혹, 방산비리 연루 의혹, 고액 자문료 때문에 네. 또 딸 취업 특혜, 만취 음주운전 좀 개혁하고 좀 먼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청문회라고 그런 게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쇼케이스 비슷한.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쭉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낭만이 아니면 임명장이냐라고 이제 좌우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요. 지금 청문회 그 국방부 장관 청문회만 놓고 보면 네. 국방부는 자료 안 내놓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다 기밀로 처리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료들은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럼 그 점을 여쭤볼게요. 예. 오늘도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철희 의원이 국방장관이 되는 데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했더니 송 후보자가 약간은 있다. 이른바 작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국방부에서 예년 같으면 지금 안 내나요? 네. 인사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서도 지금 안 나올 자료들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 예. 또 뭐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군 내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네. 그 외에는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송 내정자가 장관 되는 게 싫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싫겠습니까? 이 기득권, 이 카르텔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고 네. 또 그렇게 내서 반대하는 그리고 저항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점들이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서거번 전 의원께서 조직적 저항 세력 내지 비토 공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도원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느 정도 때 그게 없었어요. 다 똑같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료가 어쨌든 이상하게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 내용이 문제겠죠. 뭐 이상하게 나왔든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다뤄봐라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도 참 궁금한데요. 이것이 이제 그 오늘 청문회 끝나면 좀 여론 시장이 열리면서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 추이를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름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국민의당으로 가야 되는데 큰 폭탄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요. 뭐 진실 여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제 파장인데 국민의당의 어떤 앞으로의 그 행보에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치명타가 될 거라고 평가를 하세요? 존립의 위기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지금 일단 박지원 대표 얘기만 해도 뭐 얘기가 왔다 갔다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설답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현상을 좀 탑하고 싶은 거예요. 연정이라도 해서 차기를 이제 확실히 보장해 이제 각 의원들이 재선을 확실히 보장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테고. 네. 그런 마당에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저는 이제 뭔가 좀 이합집산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 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서거번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작은 일 아니죠. 큰 일이죠. 실제로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조차도 이게 당 거의 뭐 해체 선언을 해야 될 정도 아니냐.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태일 그 교수 같은 경우도. 혁신위원장이죠. 지금 신뢰 없는 정당이 어떻게 설립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어도 실제로 지금 당내는 당내대로 약간의 지금 서로 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원들 간에 또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호남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 또 민주당도 상대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최근에 들어서 좀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전보다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 말은 좀. 또 몇 명 의원님 한 분 통화를 했더니, 사실은 좀 말도 들어주고 최근 들어서 말도 좀 들어주고 말도 붙이고 말도 들어주고 지역구에서 좀 그랬는데 이거 뭐 전화 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신경을 이제 토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좀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역시 관심사는 지금 이제 그 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왔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당의 구심력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구심력을 이야기를 하면 안철수 전 대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뭐 언론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론 시장에서 보면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내지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안철수 전 대표에게 미치는 타격 그래서 구심력이 어느 정도로까지 악화될 것인가 이 점이 포인트 아닐까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타격을 받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직설답게 얘기하면 회복 불능의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뭔가 이탈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뺨 때린 일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뒤처리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거취. 아니,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그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바로 대표직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거에 준해서 뭐를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거취를 표명한다는 이럴 가능성 없을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은 뭘 던지고 말고 이제 그런 단계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던질 직함은 없어요. 에? 그러니까요. 뭘 던지래요. 아니요. 대선 후보죠. 그 대선 5년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예. 다음에 꼭 나오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정치적 만약에 거취 표명이라면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게 보세요? 네.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 후보 입장에서 지금 뭐 던질 게 없잖아요. 네. 자, 제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 보도는 뉴스는 안 나오니까 예. 사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본인이 그 영입한 그 최고위원이 연루가 돼 있고 예. 또 본인의 제자라고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카이스트 대학원. 예, 카이스트 대학원의 이 제자하고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 캠프가 이제 공조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공조직과 이 안철수 측근 그룹하고의 불협화가 또 심했더라고요. 예,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같이 논의를 했는지 이게 핵심이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사법적 핵심이지.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게 정말 이 환골탈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게 무슨 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없으면 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해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 가능성을 점치셨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서 서가번 전 의원께서 그 이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남권 의원들이 만약에 이탈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탈 세력이 있을까? 별로 내심은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탈하고 싶겠죠. 나오고 싶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 정치인이 큰 민심의 바다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고기인데 네. 그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당장은 질서 있게 움직이더라도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네. 한 개인 개별 그 의원들의 행동은 특별하게 없을 거다. 그렇게 보세요.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또 호남 대부분의 호남 정치민도 호남 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당장은 안 움직일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질서 있는 질서 있는 어떤 개편이라면 개편이고 재편이라면 재편이어야지. 마치 지금 여당 됐지 않습니까? 네. 예, 한 사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인위적 정치 개편으로 좀 국민들이 그렇죠.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각 지역구에서는 이제
박치기가 생기겠죠. 그렇죠. 두 당 사이에. 근데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연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재선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필요성이 높고 해서 저는 뭔가 합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당 내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뭐 정치적 그 명운까지도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많이 걱정을 하는. 어찌 보면 그 뭐 특히나 이제 지역구 의원 같은 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결국은 이제 시작이니까 또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총선이 3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남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사 결과가 또 이제 수사 결과가 크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좀 아직은 좀 생각할 여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유미의 단독 범행, 뭐 범위를 넓혀서 이준석 최고위원 정도가 연루된 걸로 이제 주장을 하던데 만에 하나 검찰 수사 결과에서 그게 아닌 것으로 또 나와버리면. 아니, 그 안철수 대표가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당에 미치는 또 타격이 어떤 이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그 직설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 나눠보는데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너무 짧죠 시간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진행이 미숙해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요. 너무 짧아서.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서가번 전 의원 그리고 정두환 전 의원과 함께했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YS 전화 한 통 받고 가버렸죠. 그분이 급 변침에 능하시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랬었어요? 네, 본인은 직접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인데 홍준표 전 지사는 그런데 그렇게 그 펄쩍 뛰실까요? 펄쩍 뛸만 하죠. 왜요? 대선 후보까지 지냈으니까 그쪽 당에서. 뭐 더 이상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두환 전 의원께서는 그럼 정병국 전 대표에게 직접 확인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팩트다. 입당 타진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측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테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이 정두환 전 의원께 먼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는데요.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격하지 않죠. 어떤 점에서요? 네. 글쎄 이제 국방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조상무라 그러잖아요.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이 중에서 제일 민심이 안 좋은 게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지수도 많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질이 안 좋다 그럴까? 어떤 점에서 질이 안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사람 다 공통적인 게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자기 일하고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게 문제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산비리라 그러면은 굉장히 발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국민들이. 그래요? 자,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은 많죠. 의혹은 뭐 지난 강경화 장관 때도 그랬고 후보들마다 의혹 그야말로 그러면 20가지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근데 청문회에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많던 백화점 같았던 그 의혹들이 사실 다 묵은이 대부분이었고 몇 가지씩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입니다. 정두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패션이 너무 좋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정두환 전 의원 옆자리에 한 분을 또 특별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요즘 현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고견을 저희가 여쭙고자 더불어민주당의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은 좀 평소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럼요. 그러면 화기애애한 이런 토크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이 좀 많아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두환 전 의원께 이거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진실게임 비슷한 게 하나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전 지사가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을 타진한 적이 있다. 아니다.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던데 의원님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정병국 전 대표하고 대화를 그렇게 나눴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정병국
책에 그렇게 썼을 정도면 뭐, 그 없는 말을 썼겠어요. 대화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직접, 그러니까 정병국 전 그렇죠. 대표하고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럼요. 소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소상히는 제가 모르지만은. 네. 하여간 입당을 할 의사를 밝혔었죠. 그 측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가 직접 예.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전화로 했다 그러는 거. 전화로. 네. 예. 근데 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자기가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 그때 정병국 전 대표는 뭐라고 했대요? 입당 타진했을 때. 그때요 뭐 언제 얼마든지 어서 오시라. 예. 그러면 홍준표 전 지사가 말을 꺼내고 그냥 본인이 꺼낸 말을 거둬들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때 뭐 무죄가 나고 2심에서 네. 이제 입장이 달라지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역시 결정적인 계기는 법원 판결이었군요. 무죄 판결.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다. 예, 그렇겠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 뭐 진실인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옛날에도 네. 그 양반 정치 데뷔할 때 네. YS 시절이죠. 예. 예. 그때 이름 들어보시는지 몰라. 꼬마민주당이라고. 예. 예. 그때 꼬마민주당에 사실 들어오겠다고 거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국방개혁의 마인드나 실행력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몇 가지의 이 의혹들과 결국 그 가장 큰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국방개혁 아니겠습니까? 국방개혁의 핵심이 이제 방산비리기도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니냐. 예. 우리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정두원 전 의원님, 서가본 전 의원께서 강하게 반박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전에 두 사람이 갔잖아요.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한 사람은 왜 갑자기 전쟁을 한다는 거고 한 사람은 전쟁을 안 왜 한다는 역사 거고. 토크로 가, 역사 토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사로 보는 거죠. 저도 그럴지 모르고. 그럼 근데 어느 분이 동인이고 어느 분이 서인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이 안 좋은데 예.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는 민심이 꺾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정도로 낙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는데 지금 이 조상무 세 정도면 이미 낙마했죠, 과거에. 그 불통이었던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도 낙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걸 좀. 그러면 서가본 전 의원께서 지금 강하게 이제 강조하신 게 이제 국방개혁의 적임자로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인데 그 점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해작사 얘기 처음 들었는데. 예. 근데 이 양반이 그 총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세속적이다? 네.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어휘 선택이 좀 약간 묘한데. 네. 다른 어휘로 바꾼다면 어떤 걸까요? 세속적이다를.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잘 안 되고. 돈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겁니까? 선공후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돌파력은 모르겠으나 국방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뭐 자기 정당성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시네요? 결국 그 공직에 적합하느냐가 이제 개혁도 포함되는데. 네. 이분은 너무 위장 전입, 셀프 무공훈장 수요 의혹, 방산비리 연루 의혹, 고액 자문료 때문에 네. 또 딸 취업 특혜, 만취 음주운전 좀 개혁하고 좀 먼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청문회라고 그런 게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쇼케이스 비슷한.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쭉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낭만이 아니면 임명장이냐라고 이제 좌우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요. 지금 청문회 그 국방부 장관 청문회만 놓고 보면 네. 국방부는 자료 안 내놓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다 기밀로 처리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료들은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럼 그 점을 여쭤볼게요. 예. 오늘도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철희 의원이 국방장관이 되는 데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했더니 송 후보자가 약간은 있다. 이른바 작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국방부에서 예년 같으면 지금 안 내나요? 네. 인사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서도 지금 안 나올 자료들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 예. 또 뭐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군 내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네. 그 외에는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송내정자가 장관 되는 게 싫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싫겠습니까? 일종의 기득권, 이 카르텔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고, 네. 또 그렇게 내서 반대하는, 그리고 저항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점들이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서거번 전 의원께서 조직적 저항 세력 내지 비토 공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느 정부 때 그게 없었어요. 다 똑같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송내정자도 오늘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비교적 그 의혹들이 좀 그래도 그게 저거였구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좀 뭐 방산 비리와 관련돼서 뭐 특혜 받았던 월급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펌으로부터 자문료. 월 3천. 자문료. 네. 제가 생각해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게 결국 무기를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잠수함이나 뭐 기타 우리 무기를 파는데 자문을 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이익인데 그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액수만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실제로 제가 언론인들 몇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톡 깨놓고 얘기해서 한민구 장관하고 지금 송내정자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예. 이구동성으로 그러던데요. 한민구보다 훨씬 장관으로서 낫겠죠. 송영무 후보자가? 예. 그런 의견들이, 세 사람. 언론인 3명한테. 현직 국회 출입하는. 네. 언론인들한테 제가 좀 확인한 거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국방위 보좌진들한테 좀 물었어요. 국방개혁으로 보면은 그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실제로 해작사를 진해에서 해군 작전사령부죠. 그렇죠. 작전사를 부산으로 옮겼죠. 진해서. 그게 사실 수건 사업이었고 10년 넘게 그거를 하려는데 결국 기득권에 밀려서 못했는데 과감하게 옮겼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사실 해군의 가장 이 특권 세력이라고 하는 기무사 헌병대 그거를 인사를 통해 순환보직으로 바꿔가지고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네네. 그 반발이 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정도 강단을 가지고 그 정도 참모총장이 성과를 낸 사람이 있었느냐. 그것도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말기에